있긴 있지만 손가락으로 해야 될 정도. 99%가 선비가 아니에요. 남의 논문과는 짜릿해서 또는 지 대학원생 제자 논문을 내 거다 해갖고 그 엉터리들이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죠. 자, 그래서 문학은 바로 철학이다. 어떤 철학이냐? 문사철을 조금이라도 2cm라도 우리가 있어야 돼. 그런 깊이가 있어야 수필을 써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자문과 고통 속에서 문학이 시작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why, 왜 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짠,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할 것이냐. 또는 쫙 벤치 쌍 타고 가다가 먼저 무덤 속으로 가서 처박힐 거냐. 자전거로 누건 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고문과 고통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문사철은 1cm 깊이가 있어요. 자, 이러한 명수필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고뇌 덩어리다. 이거 잘못 나왔네. 자, 뜨거운 고뇌 덩어리다.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고뇌 덩어리. 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일단은 태어났으니까. 하고 태어났으니까 일단 살아야죠. 살려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대명제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죠? 한강다리에 올라서 통 떨어져서 자살을 하지 않을 바에는 살아야죠. 살면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바로 수필이. 이게 바로 수필의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되고. 그렇죠? 자, 세 번째. 예술, 특히 문학은 학력과 관계가 없다. 이거 잘라졌네. 이거 잘라졌어요. 자, 이 문학은 모든 예술은 거의 다 그렇지만 이 학력하고 관계없어요. 뭐 대학교 나왔다 해서 문학 박사다 해서 그렇다 해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소설계에서 대표적인 대부가 누가 있어요? 대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가, 본격 소설가는 누구예요? 현대소설. 물론 신소설, 고전소설 빼놓고 현대소설. 이광수죠. 근데 이광수, 그 다음에 이제 김동리, 황순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대부, 중대가 있어요, 중대. 김동리다, 황순원이다, 시에서는 서정주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대학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들이에요.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력하고 관계없다. 오로지 뭐에 관계있냐? 여기에 관계있어요. 우리나라 이태계나 이율곡이가 대학 나왔어요. 옛날 송중광 같은 거 있지만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책 독서를 통해서 문사철을 터득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계신 여러분, 해외에 계신 우리 재미동포 여러분, 다 내가 글을 쓰겠다. 특히
쉽고 편한 수필을 쓰겠다 하면 자기 학력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뭐가 필요해? 오로지 뭐가 필요해? 말씀이 없어요. 오로지 뭐가 필요하냐?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만 있으면 돼요. 열정. 그렇다 열정페이는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열정페이하고 이런 파티가 하루 종일 시켜놓고는 집에 가는 버스 값도 안 돼요. 그렇죠. 열정페이. 그런 열정페이 말고 진정한 열정이 유명한 수필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좌우가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수필가는 이런 분들인데 세계적인 수필가에는 누가 있냐? 차스렘이죠. 렘. 차스렘의 렘 수필. 유럽 수필의 성경이다. 야, 이런 명칭 얻기가 참 힘들죠. 차스렘 하면 렘 수필집은 유럽 사람들이 수필을 쓰는데 하나의 성경이에요. 그 정도로 떠받들고 있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수필가다. 그 다음에 몽테스큐. 여러분이 잘 아는 몽테스큐는 법의 정신을 썼죠. 유럽 최초의 수필집이에요. 법의 정신. 소위 말하는 법이란 무엇이냐. 법이 뭐예요? 물수 플러스 갈 거죠. 자, 법이란 뭐냐? 물이 간다.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법이에요. 한 계곡, 백두산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바위도 만나고 무슨 수풀도 만나고 이 여러 가지 암초도 만나죠. 또 댐도 만나고. 이 법이란 뭐냐?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피해서 가고 이 잡동사니 나무 껍데기들을 만나면 또 그것을 넘어가든 밑으로 가든 또 떼밀고 가든 가요. 또 댐을 만나면 댐을 넘어가요. 이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 법이에요. 그렇죠? 이 사회가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민주적으로 질서를 유지해 가려면 강도나 도둑놈이나 또 살인범이나 이런 놈들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런 놈들이 있으면 안 되죠. 성폭행 또 아동폭행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놈들은 잡아서 용처에 집어넣어요. 그래야 물이 흘러가죠. 강도, 살인범, 폭행범, 성폭행범 이런 놈들을 잡아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 사회가 행복하게 일반 서민이 길거리에 다닐 수 있어요? 못다니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법입니다. 한자가 재밌죠. 이게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그 다음에 성경, 불경, 코란 이런 것은 이렇게 대형 종교 수필집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앞에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들 한번 잠깐 훑어봤죠. 이것은 세계적인 대표적 수필가였다. 차스렘. 유럽 수필의 성경이다. 왜 성경이냐? 렘은 소아마비 걸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이 덤블링하고 신나게 막 뛰어놀죠. 근데 렘은 소아마비라 자기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렘은 상틀에 타고 턱.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신나게
운동장을 달리고 뛰는 모습을 쳐다만 봐야 됐어요. 소아마비니까. 거기서 이 세상을 관조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 나는 병시다. 그거 자들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태어났으니까 이 병신으로 태어나도 어차피 나는 목숨이 있고 살아갈 자격이 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운동장에서 뛰지 못하지만 왜 저 A라는 친구는 동도로만 뛰고 B라는 친구는 헛도로만 뛰고 C라는 친구는 남의 태클만 잡고 걸고 이런 것을 관조하기 세대가 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조,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소아마비가. 그렇죠? 거기서 이 소위 말하는 램이 수필을 하나씩 써서 자기 램 수필집을 냈어요. 이것이 유럽 수필의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문학가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재미있게 많아요. 그런 것들 가운데 자, 카프카는 죽은 뒤에야 유럽 산문 정신의 대부가 되었다. 카프카. 진지한 고뇌와 통찰력이 유럽 최고의 수필가로 발돋움했다. 카프카를 두고 한 말이에요. 열정. 아까 말씀드린 열정. 자, 톰 소여 모험의 마크 트웨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또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 뒤에 또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대학교도 안 나고 마크 트웨인은 초등학교. 해밍웨이는 고등학교. 이 해밍웨이는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학력은 관계없어요. 한국 수필가나 세계적인 수필가나 학력은 관계없어요. 오로지 열정. 이 열정만이 그 명 수필집을 내고 수필가가 됐어요. 그렇죠? 이 가만히 앉아 글른다고 수필가 된 것이 아니죠.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특히 카프카는 아주 천재예요. 이 카프카가 쭉 뻗은 뒤에야 그 카프카의 소설들이 아주 유럽 소설의 대부가 됐어요. 렘은 유럽 수필의 대부고 이분은 유럽 소설의 대부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산문정신, 수필이든 소설이든 이런 산문. 이 영어로 쓴 산문은 최소한도, 독일어로 쓴 산문은 최소한도 이런 글을 써야 한다 하는 성격이 됐어요. 근데 카프카도 내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열심히 글을 써서 열심히 50군데 100군데 출판사에 보냈어요. 전부 다 빡. 이게 무슨 글이냐 던져버렸어요. 자기 아이들, 카프카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밥을 떼끈이 없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가난했어요. 결국은 뭐냐, 카프카는 자제를 해요. 에라 이런 글을 써서 뭐하냐 하고 자기하고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한테 유언했어요. 야, 내가 쭉 뻗으면 내가 써놓은 글들 원고를 그냥 성냥불을 확 그갖고 태워버려. 나는 간다. 갔어. 근데 이 친한 친구가 보니까 야, 이왕 팍 불길러서 없애버릴 바에 나라도 한번 읽어보고 잿더미 만들자. 야,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야, 이건 잿더미로 만들기는 아깝다. 이 친구가 자기 돈으로 책을 출판을 해요. 자비 출판을 해요. 그게 히트친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카가 죽고 난 뒤에 재벌이 됐어요.
재벌. 죽고 다는데 뭐 소용이 없죠. 그러나 소용이 있어요. 죽었든 안 죽었든 자기 글이 인정받는다고. 더군다나 유럽에 인정받으면 세계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자, 우리나라 카프카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나라 누가 있어요? 박지원이 있어요. 박지원. 지금 정치하는 박지원 말고 조선조 말기 박지원. 연암일기로 유명하죠. 박지원도 그렇게 많은 글을 쓰고 했지만 정조가 한글로 이렇게 쓰는 글은 글이 아니다 하는 바람에 이 박지원도 그 자기가 써놓은 책, 옛날 붓글씨로, 요새 워드로 다 치면 되지만 붓글씨로 일일이 쓴 게 한 100여 권이 돼요. 이 진짜 여기 있는 웬만한 집안책에 쌓여있어요. 이거 이거 글이 알아니까 홍량불로 확 휘발려 확 내가 없애버려. 그때는 휘발유가 아니고 석유겠지. 어찌됐든 박지원도 막판에 불질러 없애려는 거. 그 친구가 마당에다 책을 쌓아놓고 이 송량불로 확 그으려는 찰나에 자기 친구가 마침 들어왔죠. 친한 친구가. 여보게 지원아 하니까 무슨 불질러라. 그러니까 자기 책을 그 땅과 피가 맺혀있는 책을 불질러 없애라니까 야야야야야 이거 좀 참아라. 나라도 읽어보고 불질러라 해갖고 살려낸 게 오늘날의 연암일기. 이 친구가 한 발짝만 늦게 나와도 벌써 잿더미 됐죠. 우리 한국의 보물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수필가들 일화도 많고 말도 많고 또 감동도 많아요. 자, 우리가 이런 수필가들의 한국 수필가, 세계 수필가 대충 한번 훑어봤어요. 과연 나도 이런 수필가들과 같이 이런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승리예요. 내가 앞으로 수필을 쓰겠다 한 사람 열정을 가지고 용광로, 내 가슴이 용광로 같은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없는 사람은 앞으로 수필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쓴다고 막 고생할 필요 없어요. 안 쓰면 돼요. 그렇죠? 내가 쓰겠다. 한번 나도 이런 마크테인 같이 또 이런 박지원 같이 차스렌 같이 한번 써보겠다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수필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위대한 수필가들의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렇죠? 치열한 습작과정, 인생과 우주에 대해서 철저한 고뇌, 바람 한 점, 풀잎뒤에 맺힌 이슬 하나, 새로운 존재에 대한 심층 의미의 탐색. 한마디로 뭐예요? 다 열정이에요, 열정. 그 열정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광대역 독서. 광대역. 넓은 의미의 독서를 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간접체입니다. 세계적인 시야 확대를 해야 한다. 한국 명작, 비슷한 고통과 경험은 자기의 정신적 재산이 된다. 우리가 이제 간접 체험은 이런 광역 독서는 자기의 재산이 되지. 그렇죠? 세계 명작, 명수필, 전집 등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이 위대한 수필가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 딱 키워드 딱 하나 고른다면 뭐예요?
열정 폐해라 열정이에요. 열정. 그렇죠? 내 가슴이 뜨거운 용광로가 되고 내 머리통이 뜨거운 태양이 되고 용광로가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유명한 스피커가 돼 있어요. 그렇죠?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만 남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이어령, 김형석, 김남조, 피천덕 이런 스피커들 또 차스렘 또는 몽테스큐 또 이런 카프카 하면 참 눈물이 팍 쏟아질 정도로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카프카의 아이들도 참 아침 먹고 점심이 되면 점심 먹을 게 없어요. 점심도 물 마시고 굶어요. 저녁이 되면 저녁도 굶어요. 원고료가 안 나오니까. 카프카 쓴 글이 출판사에 넘어가서 원고료가 나와야 애들도 먹이죠. 굶어야 돼요. 굶어 죽게 돼요. 그 아이들 가운데. 비참하죠. 사람이 굶어서 죽는 것 같지 비참한 거 없어요. 그 비슷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자녀들이 7명이나 있어요. 7명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병이 되는데 약이 없어서 감기 하나 먹으면 살 수 있는 거. 감기 하나 먹어 살 돈이 없었고 굶어 죽었어요. 굶어 든 게 아니라 병이 돼서 죽었어요. 마르크스는 여기에 대해서 고뇌를 해요. 야, 돈이란 뭐냐? 돈이 있는 놈과 돈이 없는 놈. 바로 이제 자본론이 나와요. 자본론. 그래서 노동운동이 나와요. 돈 있는 놈들은 억수로 있고 자자손손. 돈 없는 놈은 가지디 찢어지게 없어요. 대대손손. 이거 모순이죠. 세상의 모순. 여기에 소위 말하면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명조가 나오는 거예요. 카프카나 마르크스나 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 이러한 것이 뭐냐? 이러한 것이 어떤 철학이든 또 이념이든 또 스피릿이든 전부 다 열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만 아주 유명한 스피커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시간은 이렇게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갖고 스피를 한번 써보자 한 것이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스피릿을 이런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스피릿은 쉽다. 쉽지만 감동적으로 써야 한다. 감동은 어디서 나오냐? 우선 자기가 자기 가슴에 우선 간절한 사건, 간절한 내용을 가지고선 긁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